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미국 대학,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부분, 영상에 대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유학을 갈 때 주변에 뭔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바로 취업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은행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시고 그래서 주변에 미술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악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 예술대를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시카고 예술대에서 제가 느꼈던 거, 취업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저는 시카고 예술대를 디자인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디자인을 전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취업이 잘 되니까. 뭔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심지어 비행기도 디자인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취업을 해야 부모님께도 좀 더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진학과로 갔는데 이제 사진을 전공하면서 포기한 부분은 나 이제 취업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 영상, 그림 이쪽은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회사 자체가 큰 회사가 없고 그다음에 규모론적으로 클 수가 없는 전공이잖아요. 그 이유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어시스턴트 1명, 아니면 2명 정도. 그래서 5명 이하의 소규모의 조직으로 외국 학생한테 비자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그걸 서포팅 해준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카메라, 영상, 이런 것들 전공했다 해도 대기업이라고 하면 소니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실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마지막 커스터머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갖고 그 기계를 사서 써본 사람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갈 때는 좀 고민을 했던 게 시카고 예술대도 그렇고 프렛도 그렇고 SVA도 그렇고 내가 눈으로 보고 감정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서 요즘 잘 나가는 작가들 조사도 해보고 실제 그 사진이 왜 유명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가의 메시지적인 것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읽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읽히는 거를 나는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작품을 해야 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사실 미대는 심리를 굉장히 많이 가리키는데 그래서 미술치료라든지 아동미술이라든지 뮤직 세라피도 있잖아요. 뭔가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걸로 이제 논문도 있고 그 정도로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부 자체도 좀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냐? 심리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설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거 전공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괴리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어떤 사진이 안 좋은 사진인지를 딱 구별지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강의하다가도 이 사진은 A 줄게, 이 사진은 B 줄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도 수업을 들을 때 시간을 갖고 찍어서 열심히 찍어서 과제를 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아무렇게나 찍고 고양이가 본 시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썰을 막 푸는 거죠. 마치 내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찍은 사진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도 사실 강의하면서 저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RIT라고 해서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이런 RIT나 이런 학교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 떨어졌어요. RIT는 예전부터 이 필름 시대 때부터 어떤 과학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좋고 카메라나 렌즈나 여러 가지 영상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나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공학 계통의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의 원리 제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약하잖아요. 저는 심미적으로 어떤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강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로 표현하는 건 강하지만 사실 카메라에 대한 원리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걸 강의해 주신 분들도 없고요. 근데 이제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 후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 뭐 코닥이라든지 뭐 소니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뭐 니콘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미지를 읽어내는 그런 어떤 커스터머 입장이라든지 작가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기계를 만들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신기술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조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는 굉장히 약한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카라츠라고 있어요. 디즈니나 픽사가 만들었던 그 학교는 학업 자체가 너무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시카고 예술대를 온 친구 중에 몇 명은 카라치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견디지 못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디자인 전공하면서 3D, 마야 같은 프로그램을 3학년까지 들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스켈톤이라고 해서 어떤 뼈다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동선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일이 순번을 먹여서 그 순서대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뭐 팔꿈치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오더링을 내려가지고 그런 액션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정말 존경심에서 얘기하는데 오타쿠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수업 듣던 친구 중에 교수님보다 나중에 더 잘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제 강의 딱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 오는데 이 친구는 가질 않는 거예요, 집에.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1층에 시큐리티가 있는데 이런 보통 건물 안에는 밤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비원한테 이제 저는 이 공간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밖에 안 나갈 거예요 해서 스티커를 주는데 그게 약간 훈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훈장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거죠. 12시 이후에도 이 학교에 남아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액션을 만든다지 뭐든지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커피잔, 지금 노트북, 앉아있는 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결과를 딱 발표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친구, 시간을 많이 들인 친구와 시간을 들이지 않은 친구의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트 수업을 들었었는데 디자인 수업에 102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초. 그때 조시 헌터라고 지금도 제일 친한 미국 친구인데 이 조시 헌터도 일러스트레이트 처음 해보는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안 가냐? 나 이거 좀 더 하고 갈게. 먼저 가 이러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죠. 저랑 졸업할 때도 저희 부모님하고 그쪽 부모님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지금도 친구를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조시 헌터의 작품도 오타쿠 기질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기술이나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서 후반 만지는 부분들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 그런 약간 오타쿠 기질 같은 게 있어야 그래도 미대 출신이 일할 자리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일만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카라츠로 돌아가면 카라츠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나 픽사에 취업을 하거든요. 디즈니나 픽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가리키고 그래서 거기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처럼 어떤 하나의 직업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학교라기보다는. 그래서 너무 과제에 대한 그런 푸시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그만두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약간 흉악한 루머도 돌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학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이겨낸 친구들은 디즈니나 픽사에서 이제 팀장 정도만 돼도 한국에 오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바로 교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덱스터도 있고 넷플릭스도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이 워낙 커지고 이래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어떤 엔지니어적으로 뭐 3D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디즈니 픽사가 거의 최고였기 때문에 일단 디즈니 픽사에 한번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많이 다르게 평가됐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미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다닐 때도 시카고 예술대가 밀고 있거나 프렛이 밀고 있던 게 건축학과였거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디자인.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은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유명한 화백이 됐다, 유명한 작가가 됐다, 영화 감독이 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대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일 수는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인테리어 아키텍처라든지 건축학과 출신이라든지 디자인 출신들이 취업을 하면 그들은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거든요. 나 스스로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큰 회사에 간 게 교수님의 소개로 간다든지 학교에서 나를 잘 키워줘서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은 믿음이 가니까 비자 문제도 큰 회사들이 다 해결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동문이 생기고 수업 자체도 팀별로 작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졸업 후에도 끈끈이 지내고
그래서 프렛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 출신들의 동문회가 굉장히 커요. 가끔 프렛 동문회 가면 건축 동문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되게 부럽고, 나도 건축학과 나왔으면 저들하고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뭐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대에서 대학원생을 굉장히 적게 뽑거든요. 미술이나 회화나 어떤 사진 쪽, 이런 쪽은. 아티스트가 돼도 학교에 큰 혜택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서포팅하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버드나 이런 학교 있잖아요. 레벨이 높은. 그다음에 저도 예일을 가고 싶었는데 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도 못 했었어요. 뭐 주변에 가게에 가서 저 뭐 포트폴리오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사야 돼요. 뭐 그리고 뭐 주인이 너 뭐 예일 갈 거니 물어봤는데 예일은 이렇게 넘사벽이었어요. 왜냐, 크레고리 크레스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할리우드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딱 사진 한 장을 찍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전시 많이 했었는데 이 크레고리 크레스슨이 교수로 있을 정도로 학교 자체도 워낙 네임밸류가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고, 그 학교 나오면 바로 교수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돌 정도로. 근데 이제 하버드도 그렇고 특히 예일 같은 경우에 전공자들 뭐 건축도 있을 테고 법 쪽도 있을 테고 뭔가 다 있잖아, 유니버시티는. 근데 미대는 전공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없지만 이제 하버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 시카고 예술대나 뭐 프렛이나 이런 친구들, 건축학과 출신들을 많이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왜냐, 미술 베이스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미술적인 미적인 감각. 근데 건축도 최종적으로 가면 프랭크 게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술력보다는 결국 이렇게 미적으로 건물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게 공공미술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서민, 못 사는 사람도, 뭐 김밥 파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도 보는 게 건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구나. 미국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사진이나 회화나 이런 것들, 영화는 돈을 주고 뭐 봐야 되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직접 바쁜 데도 가서 뭐 보거나, 바쁜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미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건축물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건축이라는 거는 미술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리는 기술, 공부해야 되는 기술은 대학원 와서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버시티가. 왜냐, 워낙 빅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미적인 부분이 있는 친구를 뽑아서 대학원에서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미적인 감성을 딱 놔가지고 졸업을 시키면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하버드에 다니시는 분한테도 들었는데, 홍대에 나왔는데 이제 하버드 건축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시카고 예술대 다닐 때 제 집에서 이제 서블렛으로 있으셨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미술적인 미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건축도 이제 미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형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공부를 대학원에 와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미술을 공부하고 사진을 공부하고 영상을 공부하러 가셨다면 이 대학원이라는 시스템, 학부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교 나오면 바로 교수 될 수, 이런 시대는 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좀 다양한 학문이 그 안에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딱 한 장만 맛있게 지어진 밥 위에다가 김 한 장을 딱 놓으면 그게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에 조금 적응할 수 있게끔 마인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유학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션팍의 사진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